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750명 증가한 38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으며 실업지표 부진은 이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ECB 총재가 새로운 기준금리 가이던스의 조기 긴축을 피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경제 재개 로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나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서비스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었고요.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이번에 기준금리인 레피금리와 예금금리가 한계 대출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바로 아래 2%로 수정을 했으며 이번 팬데믹의 매입 프로그램 PPP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 부분을 현 가이던스로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벌써 1,600명이 일단 돌파를 했고요. 아마 한국의 최대 절정기는 8월 달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이번 델타 변이에 따른 엄청난 바이러스 고 위험도에 따른 이번 유동성 부분을 계속 용인을 할 확률이 하반기에도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에 따른 발언을 또 해줌으로써 상당히 시장이 다시 한번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존 생각했던 형태보다는 좀 더 뒤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이번 올해 시즌에 대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좀 남겨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다시 돌아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용 등급은 AA-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팬데믹 영향과 그리고 델타 변이에도 충분히 그걸 잘 이겨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8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2의 완화적 통화정책 표명에 유로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가가 전일 대비 2.3% 상승한 7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서 원유 재고가 20년 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원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점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반기 암호화폐 환칙이 8천억 원을 넘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 디지털 위안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티븐 잡스 입사 지원서가 실물 NFT 경미로 동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 거의 힘조차도 쓰지 못하는 협회가 또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서치 전문기관 갤럽에서 젊은 미국인 비트코인 투자 급증이 있다. 암호화폐 위험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게 미국 안에서도 입소문이 많이 났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앨런 머스크 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입부에 그만큼 신규 고객을 많이 늘려놨게끔 만들었던 측면도 머스크 형이 좀 일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도지를 또 밀면서 좀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하게 또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 크립토를 지지하는 층들이 좀 머스크 형을 오히려
더 안 좋아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폴리곤이 게임 NFT 자회사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는 내용과 에이브가 기간 전용 디파이 유동성 풀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번 기간 투자자 디파이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화이트리스트 기능이 있는 에이브 마켓 아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KYB를 거친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규제를 준수하는 유동성 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컴파운드와 에이브는 이번 규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디파이 시장을 키우고 오로지 기관이 좋아하는 그런 디파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시장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일단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시즌3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뒤에 누가 붙냐가 중요하겠고 컴파운드 뒤에 또 누가 붙냐가 또 중요하겠죠. 물론 붙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누가 붙냐가 또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US IPO 고려 중이다 라고 해서 이번 22일 기준으로 열렸던 서밋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 규제 당국자들이 본사나 기업 구조를 갖추는 특정 패턴에 익숙하다면서 현재 IPO를 고려하고 있으며 IPO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구조를 세우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BNB 토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BNB 토큰을 전량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에 대한 모델링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SEC가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세금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채 한도를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에 있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SEC가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시장이 성장할 때 SEC가 계속 어떻게 보면 삥 뜯는 형태로 벌금을 많이 징수하고 소송까지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도 바이낸스가 IPO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NB 토큰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후오비 코리아에서 나왔던 시황 분석에 대한 단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 하락 추세선의 32,800달러 선의 저항선을 터치 후 눌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하락 추세선 이탈과 동시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 저항선은 33,000선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가총액이 1592조로 2.9%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6.12로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정부의 주도 블록체인 시스템 체인 메이커 IPFS를 도입하겠다고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 외국환 거래법 위반 금액으로 올 상반기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개발 책임자를 채용 공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아마존 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뭐 우주 여행 쪽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게 좀 저는 매우 재밌게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텔라 재단의 머니그램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XRP와 머니그램이 지분을 일부 인수를 하면서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좀 많이 내기 위했는데 결국엔 그게 또 안 좋게 되면서 오히려 스텔라가 거기를 또 비집고 들어와서 머니그램에게 딜하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리플한테 되게 치욕을 또 주는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알고랜드가 골드만삭스 투자사 서클과 협업했다. USDC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USDC, 서클, 골드만삭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팀은 거의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텔라가 또 껴져 있죠. 보게 되면 자 스텔라 개발재단 비자 서클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요새 골드만삭스가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USDC가 스테이블코인 지원 추가, 결제 시스템 입장 강화를 나선 스텔라. 뭐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그 경쟁사 코인은 매우 미워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스텔라 부분이 상당히 더 건강해지는 방향성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 뭐 이걸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스텔라는 USDC 자체가 성장을 해주면 스텔라 자체도 매우 나쁜 부분은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머니그램을 통해 가지고 간다라는 것, 송금에 따른 형태와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금지 촉구라고 나와져 있는데 아마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거의 다 쓰게끔 유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뭐 또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플레이어 출시가 9월 말인데 뭐 보게 되면 이번에 그 비율 자체가 1대 0.1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력 낭비 에어컨에 30분의 1밖에 안 쓴다 라고 해서 이번에 비월드에서 뭐 머스크 형이 이번에 뭐 그런 채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과거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 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을 했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서도 상당히 또 비트코인 양을 또 늘려주었다라는 것이 이번 시장에 또 유턴해 주었던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이 정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열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JP모건이 내부 문건을 통해 자사 관리 직원들이 7월 19일부터 5종의 암호화폐 펀드 상품을 받도록 허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